오늘 저희 주제는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때 가족 사이의 소통의 즐거움 파트 1, 바로 자녀 인생을 좌우하는 부모의 말 한마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애청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박사님과 함께 하면서요, 자녀 인생을 좌우하는 부모의 말 한마디. 참, 이 제목으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 말 한마디가 사실 자녀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희 관계에서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 김주환 아나운서 함께 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박사님께서 지난주에 혼자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한 셈이에요. 그동안 그래도 김주환 아나운서가 힘을 주고 반응을 정말 너무 예쁘게 보여줘서 네. 힘든 거 모르고 재밌게 대화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안 계시니까 혼자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네, 기쁩니다. 네,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런 말 한마디가 네. 얼마나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맞아요. 또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맞아. 북돋아 주는지, 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오늘 저희 주제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사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몇 달 전 아들이 학교에서 발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발표를 잘할 수 있을지, 혹시나 실패해서 상처받지 않을지 불안하더군요. 그래서 무심코 너 발표 잘할 수 있겠니?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아들이 주눅이 들어서는 발표 준비를 더 어렵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후 남편이 아들에게 엄마는 네가 잘할 거라고 믿으셔. 아빠도 그렇고 네가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줬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그 후로부터는 발표 연습도 더 열심히 하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았어요. 이 모습을 보며 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요. 저는 자라면서 부모님께 긍정적인 이야기보단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너가 그걸 해내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네가 뭐라고 했어. 쓸데없이 그런 거 왜 해. 등 잘하면 또 너가 운이 좋은 거야. 더 열심히 해. 등 이런 말들. 박사님, 아들을 통해 제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도 깨달았고 또 제가 그렇게 자랐구나도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자녀 인생을 좌우하는 그 말 한마디, 박사님께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너무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네. 그런 그래도 작은 실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배우고 네. 싶은 마음이 가졌다는 이 엄마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이제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그걸로 박사 논문을 쓰신 분이 거의 15명 될 정도로 네. 그렇게 그러니까 에비던스 베이스드, 그러니까 증명이 된 프로그램이 돼서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거인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원리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가르쳐 주는데 네. 거기서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저는 이제 채점을 하니까 기술이 제대로 익혀졌나 이렇게 실제로 눈앞에서 하는 걸 보면서 네. 이제 채점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네. 절대로 한마디만 하면 떨어뜨리는 게 3가지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부정적인 언어예요. 뭐 하지 마. 뭐 절대로. 네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니? 이렇게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말이잖아요. 네가 언제 엄마 말 제대로 들어봤어? 뭐 그렇죠. 이렇게. 큰 심각한 뭐 무게를 달지 않고 한 말이지만 네. 그 한마디가 아이를 얼마나 이렇게
힘을 탁 빠지게 만드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만든 그 교재 내용이 empowering, 은혜 가운데 힘을 주는 부모라는 부제가 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와 이렇게 인터랙션, 서로 상호 관계를 하면 애가 막 살만 나고 막 이렇게 힘이 나고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엄마 한마디만 들으면 애가 그냥 살기도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네, 네. 그거는 부모님이 몰라서 그런 거지 악의가 있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건 근데 어떤 습관이에요. 언어가. 그래서 그거를 기술로 계속 습득해서 그런 게 습관적으로 안 나오는 그런 대화 기술을 익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더 이렇게 하면 더 좋죠. 그래서 10살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성인 된 자녀들도 똑같다는 걸 발견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년이 돼도 마찬가지고 참 인간은 네. 정말 죽을 때까지 그냥 기가 팍 죽을 때도 있고 살기 싫을 때도 있고 갑자기 힘이 나서 막 의욕이 생길 때도 있고 그런 존재라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부정적인 언어. 뭐 하지 마. 뭐 그럴 줄 알았어. 무슨 넌 언제나 그래. 뭐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말. 그것이 이제 한마디만 들어가면 이제 딱 그 한마디에 그냥 탈락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명령이에요. 아. 내가 뭐라 그랬지?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질문인데 이 질문이 가끔은 간접적인 명령이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억양에 따라서 이 자녀들에게 질문은 자기한테 하나의 강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기가 팍 죽는 거죠. 그래서 이 기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쉬운데 기라는 에너지란 뜻이거든요. 기가 죽는다 그러면 에너지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네. 기를 살린다 그러면 무슨 뭐 어그레시브하게 만드는 사납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가 돋는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네. 기를 살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질문 해도 탈락이고 명령하면 안 되고. 네. 근데 명령이 가끔은 이렇게 해보면 어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아주 부드럽게 명령을 하는 거죠. 아, 사실 그것도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한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네. 그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훨씬 재밌고 좋지 남의 강요에 의해서 뭔가를 할 때는 그게 왠지 훨씬 더 많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자발적인 삶을 살게 마침마다 일어나 막 이렇게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 먹어 뭐 입어 뭐 가 뭐 양치를 해 막 너무나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맞아요. 것까지 계속 제안하거나 점검하거나 질문하거나 또 명령하거나 이것 때문에 애들이 진짜 의욕이 없어져요. 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아니라 심지어 성인이 돼도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요. 자녀들에게. 그렇죠. 네, 성인 된 70 자녀들에게. 먹은 엄마가 저처럼 저도 70대인데 50대는 아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게 습관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애착, 네네. 뭔가 우리 아이는 뭐 잘 돼야 한다라는 어떤 기준, 네. 이제 이런 거를 막 강요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네. 본인은 강요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네. 잘 되라고 널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네. 이게 애들을 많이 기를 죽이고 하기 싫게 만드는 그 영향이 되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렇게 좀 나이가 있는 아직 미혼인 네. 연예인 네. 분들의 맞아요. 그런 일상 카메라를 담는 가운데 이제 어머니와 같이 등장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재밌는 게 밥상도 막 이렇게 15첩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차려놓고 자 먹어 하고는 이제 엄청 이제 강요와 같은 이 명령과 제한과 네, 제한과 잔소리를 한마디로. 네. 하지만 또 이 밥상은 사랑이고 그럼요. 네. 정말 어머니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이한테 맞아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건데 아이의 자녀에게는 아이가 아니라 자녀에게는 그게 너무나 프레스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군요. 특히 요즘은 결혼 안 한 나이든
40대 막 노총각 노처녀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그 어머니의 어떤 간섭이나 또 눈초리 말로 안 해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본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 네. 정말 도망가고 싶은 네. 정말 멀리 살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을 일으킨다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본인이 뭐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상처드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잘 하면서도 그렇게 어떤 경계선을 지킬 수 있을지 이런 질문 많이 와요. 네. 아, 사실 우리 사연에서는 10살 된 아이가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서 이미 어머니가 캐치를 하신 케이스지만 그렇죠. 네. 사실 저희 대학 가운데 이야기는 이렇게 캐치를 못하고 이렇게 계속되죠. 평생을. 네, 지속되는. 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계속 그런 말을 언급하셔야 되는 부모의 입장도 굉장히 그럼요. 힘들 거고 그렇죠. 또 그것을 듣고 있는 자녀도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엄마 한 번만 더 그 얘기하면 100번이에요. 막 이렇게 듣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엄마는 또 만나면 그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 마음가짐이 될 때가 있어요. 참 이 부정적인 언어, 명령어와 같은 언어. 그렇죠. 네, 이런 습관들이 참 저희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또 이렇게 이 자녀의 인생을 좌우하는 부모의 말 한마디, 어떻게 접근을 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그것도 또 스트레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네. 그냥 그 축복하는 말로 바꿔야 돼요. 모든 것을. 네. 그러니까 일단 긍정적인 거를 시작하면 돼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한마디로 igniting greatness of your children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녀들의 위대함을 발견해라. 적극적으로. 그래서 내 못마땅한 행동을 얘가 딱 했을 때 얘가 또 그래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올 때 그 얼른 그 아이의 위대함을 보겠다는 결단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네네. 네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빨리빨리 뭘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빨리 뭐 어떻게 양치질하고 챙겨 막 이렇게 하기 싶은 충동이 들 때 네. 와, 네가 일찍 일어나줘서 엄마가 정말 굉장히 반가운 느낌이 드네.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그렇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순간에 네네.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거를 이 아이를 위대하게 볼 수 있나. 그 안에 한듯이 위대한 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연습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견해요. 그냥 뭐 어떤 이유에 대해서 귀찮잖아요. 잠깐만 똑같은 걸 연습한다는 게. 참 네가 성실한 모습을 내가 보게 되니까 참 마음이 놓인다. 아니면 어쩌면 이렇게 여러 번 같은 거를 하고 있니? 네. 참 너는 정말 그 주의가 깊고 책임감이 강하구나. 뭐 이렇게 그냥 그 말을 얼른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꼭 해야 할 그런 또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3가지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부정적인 언어, 명령하는 거, 질문하는 거. 네. 근데 이제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공감해 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구체적인 칭찬. 잘하네. 이거는 구체적인 칭찬이 아니에요. 어머, 너 네 방을 다 치워? 뭐 이렇게.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 치웠다. 뭐 어머, 아니면 그림을 잘 그렸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구체화가 돼야 돼요. 어머, 네 방에 들어오니까 정신이 바짝 나게 산뜻한 느낌이 든다. 웬일이야. 이불은 이불 자리에 또 책은 책꽂이에 탁탁 제자리에 놓여 있으니까 보기 좋다. 이게 이제 칭찬인 거예요. 예를 들어 애들이 이제 저도 이제 무거운 거 갖고 우리 손주가 막 뛰어나와서 할머니 이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거든요. 그럼 고마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칭찬이 아니에요. 어머 우리 준수가 어느 틈에 이거 할머니 오는 소리를 듣고 빨리 뛰어나와서 이렇게 짐을 들어주니까 할머니가 무겁기는 그냥 정말 기분 좋다. 우리 손주를 보는 것만 해도 기분 좋은데 네. 이렇게 재빨리 때에 맞춰서 할머니 무거울까 걱정해 주는 네 마음이 너무 예쁘다.
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 구체적인 칭찬 안에는 이미 그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 게 담겨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운동 중계하듯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가 하고 온 거를 그냥 내가 한번 말로 해주는 거예요. 아, 네네. 지금 그 발표할 준비하는 걸 벌써 준비를 다 해놓고 연습하는 거 하고 있구나. 이제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샤워를 했다. 와, 나갔다 들어오자마자 손부터 씻는 거 좀 봐. 손도 그냥 몇 번씩 깔끔하게 씻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그게 무슨 특별한 뭐 무슨 요란한 어떤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마치 왜 중계방송 해두시 네. 그냥 네, 네. 보는 건 느낀 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힘을 줘요. 굉장히 이 부분이 너무 실질적인 꿀팁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올림픽도 있었지만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운동을 보면 항상 중계 네. 캐스터 분들이 네. 해설위원들이 이렇게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 하나하나를 먼저 말로 이야기하잖아요.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저희도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또 유난히 훨씬 더 잘 보이잖아요. 네, 포커스를 맞추게 되죠. 네. 그럼 그것을 오히려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 또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마치 중계하듯 그렇죠.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인정해주고 acknowledge 해주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네, 내가 너를 지금 지켜봤고 네. 내가 너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보였다. 네. 그 마치 예수님이 그 두 랩돈 헌금계에 집어넣은 그 과부 그 사람을 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재봐라. 많은 건 아니지만 자기 전 재산을 드렸는데 네. 그 말 한마디가 이 과부의 작은 행동 하나를 확 빛나게 해줬거든요. 네. 그게 막 성경에까지 기록될 만큼 아, 그렇네요. 네. 그 한숨 그 한마디로 이 과부는 정말 면류관 받은 것 같은 사실은 참 오랫동안 그 네. 과부는 힘들었던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네.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이 과부의 전 삶이 완전히 면류관을 받는 순간인 거죠. 네. 와, 진짜 이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데. 그렇죠. 사실 저희는 감정이 앞설 때나 행동이 앞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붙어 있고 또 우리 아이나 자녀나 또 가족의 어떤 좀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런 부분을 보다 보면 이제 말 한마디가 예쁘게 나오기보다는 그렇죠. 이제 잔소리 아니면 맞아요. 정말 네. 짜증이 섞인 말이 나올 수 그렇죠. 있잖아요. 이 톤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이렇게 날카롭게 네.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무언가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축복의 그렇죠. 언어로 바꾼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그냥 감사로만 바꿔도 돼요. 이 네. 감사라는 감정, 내가 뭔가를 감사를 내가 느끼지 않아도 성경에는 감사함을 느껴라 이래 본 적은 없거든요. 감사해라. 이게 영어로는 give your thanks to God이거든요. 감사를 드려라예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헌금할 때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우리 자신은 하나님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 아닌 게 없는데 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아멘. 감사는 드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실 엄격하게 생각하면 이 자녀라는 존재 자체가 나한테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 맞아요. 자녀가 네. 정말 죽지도 않고 살았고 또 감옥에 가지 않고 여기 있고 또 뭐 누워 있지 않고 그냥 움직이고 있고 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감사의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거를 기준을 맞춰주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엄마도 맥 빠지고 아이들도 맥 빠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없게 만드는 엄마도 그럴 때 살만 안 나거든요. 자기 아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네네. 그래서 이제 항상 어떤 그런 말이 탁 나오려고 그러면 심호흡을 한번 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아요. 네.
이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한 10초면 되는 그 순간인데 그거를 못해요. 그냥 급하게 그냥 탁 그렇게 맞아요. 해버리거든요. 네. 아, 맞습니다. 정말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때 참 가족 간의 사이에 정말 즐거운 소통이 될 수 있는데 그럼요. 너무 내 언어, 나의 생각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서로 이제 기분만 나빠지는 네. 맥빠지는 네. 정말 엄마는 아들 때문에 아들 엄마 때문에 살만 안 나는 생활을 맞아요. 할 수밖에 없는 네. 아주 사소한 요만큼 차이거든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맛도 나고 또 살맛도 안 나고 이런 게 좌우된다는 게 네. 그래서 이 가족은 서로고 위대한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아, 맞습니다. 근데 박사님,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가정은 사실 10살 된 아들이잖아요. 근데 분명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 이거 우리 집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10살이 아니라 오히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0대의 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50대의 딸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어떻게 이제 와서 바꾸겠어? 라는 생각도 있으실 수도 있고, 낯간지럽다. 뭐, 네,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가족끼리 뭐 그렇게 신경 쓰면서 그걸 배워가면서 해야 되냐고. 네. 근데 사실은 가족들이기 때문에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50대에 그걸 알았다. 그 나머지 50년을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70에 배워도 100살까지 하면 30년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 깨닫고 배우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이미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이미 지워버릴 수 없는 하나의 팩트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머지 삶도 그렇게 남을 맥빠지게 하고 나도 맥빠지면서 존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70년을 그렇게 살았다 그래도 나머지 30년만큼은 내가 그렇게 안 살이라 이런 게 필요하죠. 맞아요. 우리 듣고 계신 분들에게 이 방송이 정말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저희 학교에는 정말 지금 70이 다 된 분이 박사학위를 받으세요. 와. 근데 정말 빛이 나요. 네네. 지금까지 그렇게 잘 훌륭하게 위대하게 살지 않았다선 또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도 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분이 그런 것을 배우면서 조금씩 실천해 가면서 아, 자기 마음부터가 달라지는 걸 발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바로 어제도 이렇게 박사 논문 오럴 디펜스를 하는데 네. 이건 디펜스 하는 어떤 과정이 아니고 이분은 막 자기의 변화가 자기 논문 쓰는 너무 고생했지만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성숙해지고 얼마나 감동이 있었고 얼마나 감격했고 자기한테 그 파티스펀트 자기 연구를 같이 했던 분들에게 어떠나 너무나 파워풀한 영향을 준 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기뻐하고 박수치고 이거는 마치 심사위원들이 아니라 그래서 막 행복해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네. 그분 연령이 65세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도 곧 리타이어 할 건데 네. 벌써 이걸 하면서 리타이어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막 이런 게 확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모도 그렇고 네. 표정도 그렇고 뭐 전부 다 그렇게 노인하고는 거리가 먼 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와.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네. 정말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적으로도 아, 훨씬 더 품위와 그렇죠. 젊음과 아름다움이 빛이 나죠. 네, 네. 빛이 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제가 박수를 보낸 이유예요. 네. 아직도 이분은 본인도 젊지만 네. 아들 10살인데 아직도 청소년기를 이제 접어드는 그 어떤 경계선인데 이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걸 깨닫고 아, 우리 아들한테 내가 이렇게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싶다. 이런 걸 가졌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 후프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아, 맞아. 그리고 깨닫고 또 돌아서면 또 옛날 같은 습관을 또 하고 그러지 마시고 네. 이렇게 딱 깨달았을 때 딱 마음을 잡고 책을 보면서 연습을 해서 그 자기 걸로 만드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양은순 박사님과 함께 자녀 인생을 좌우하는 부모의 말 한마디란 주제로 함께 하면서요. 정말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정말 맞아요. 좌지우지한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가졌는데요. 박사님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모 역할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과 같은, 그러니까 위임 권위를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당분간 맡아서 기르고 있는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모님이 자녀를 대할 때는 마치 하나님과 자녀가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든다든가, 아니면 내 자녀라는 어떤 소유욕, 애착심, 또 뭐 나름대로 욕심, 뭐 이런 것들이 막 거기에 들러붙어서 우리 자녀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거를 망치로 막 지 마음대로 뚜르게 이렇게 붙여서 흉측하게 만들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아이를 본다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정말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네.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쯤 우리 아이를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그런 부모, 네. 또 아이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만 되는 부모,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닮아가고 있어요. 아멘, 아멘. 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 좀 더 저희의 대화를 긍정적이게, 마치 운동을 중계하는 해설위원자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다가가고 또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칭찬 해주는 것 오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실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네, 박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또 이 귀한 팁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때문에 제가 행복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